안녕하세요. 차별화된 변호사 성정모입니다. 오늘은 최근 2024년 4월 19일 날 그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언론에서 보도가 굉장히 많이 됐죠. 이제 청소년한테 주류를 제공하는 거에 대해서 행정처분으로 1차 위반인 경우에는 2개월. 이게 굉장히 너무 과하다. 특히나 요새 보면 청소년인지 그다음에 성인인지 구분이 어렵고 그다음에 청소년들이 그 신분증을 도용하는 사태가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자영업자들이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청소년 주류 제공으로 인해서 영업정지까지 받는 이 사태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서 이제 정부에서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전에는 그 청소년한테 주류를 제공하면 1차 위반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2개월, 그 다음에 2차 위반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3개월, 그 다음에 3차 위반인 경우에는 영업허가가 취소가 되거나 영업소가 폐쇄되는 그런 행정처분 기준이었는데요. 이제 4월 19일 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대폭적으로 완화됐습니다. 그래서 1차 처분은 원래 2개월이었는데 7일로 바뀌었어요. 이제 영업정지, 이제 일주일만 영업정지를 당하는 거죠. 그러면 2차 위반인 경우에는 예전에 3개월 영업정지였는데 이번에는 1개월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는 2달이 줄어든 거죠. 그 다음에 예전에는 이제 3차 위반인 경우에는 영업허가 취소나 아니면 영업소 폐쇄였는데 이번에는 영업정지 2개월로 바뀌었습니다. 네,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4호에 의하면 식품 접객업자는 그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위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사유도 바뀌었어요. 그래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나 변조 또는 도용으로 식품 접객 영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그 다음에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제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규정을 단서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는 사유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러면은 그 영업자가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느냐라고 해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2조 제3항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청소년들이 신분증을 위조했거나 아니면 변조했거나 아니면 도용했기 때문에 나는 걔가 청소년인 줄 몰랐다라는 부분은 영상정보 처리기기에 촬영된 영상정보 그러니까 CCTV에 내가 신분증 확인을 하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거나 아니면 아마 진술인 경우에는 아마 청소년들이 그 업주가 내 신분증을 봤다. 그런데 그 신분증이 내가 위조한 거다. 아니면 다른 사람의 성인의 신분증을 보여준 거다라고 하는 그런 진술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확인된 경우 이런 경우하고 또한 아까 청소년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면제됐는데 그렇게 면제를 받으려고 하면 이것도 영상정보 처리 기기에 촬영된 영상정보 그러니까 CCTV에 그런 내용이 촬영된 영상이 있어야 된다는 거거나 아니면 진술 그 밖의 방법으로 확인된 경우 이런 경우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사실로 검찰에서 이제 불송치나 불기소를 받거나 경찰에서 불송치나 아니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아니면 법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는 경우에도 행정처분이 면제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다만 아까 말한 대로 식품 접객업자가 그 청소년한테 신분증 확인하는 장면이 영상정보 처리, 그러니까 CCTV에 촬영이 됐거나 아니면 폭행 협박을 당하는 부분이 CCTV에 촬영이 됐다라고 하더라도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유죄가 확정이 된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행정처분은 면제할 수 없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규정 때문에 과연 그러면
행정처분이라고 하는 게 법원의 판결이 이루어질 때까지 조금 딜레이 될 수 있다는 여지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전에는 그 청소년한테 주류를 제공한다라고 하면 아까도 1차 위반인 경우에는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제 가끔 가다가 이런 경우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청소년한테 주류를 제공했다라고 해도 이제 기소유예 처분이면 처분이 1개월로 줄어들고 그런 경우에는 과징금으로 바꿀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게 아니라라고 하면 과징금으로 바꿀 수 없고 무조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요번에 시행규칙에 별표 23에 과징금 제외 대상,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과징금이 아니라 영업정지 등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중에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행위가 빠졌어요. 그러니까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행위가 빠졌기 때문에 그 기소유예 처분을 받지 않고 뭐 벌금형 처분을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이제는 그 영업정지에 가름해서 과징금으로 바꿔달라라고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죠. 그다음에 과징금은 그 본인의 매출액에서 그 뭐 한 달을 그러니까 30일로 기준으로 삼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 1차 처분은 뭐라 그랬어요? 7일이라고 했으니까 본인의 매출을 기준으로 해서 그 매출에 따른 일일 그 금액이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하루에 그 매출액을 30만 원으로 잡는다. 그러면 37에 20일, 210만 원 이걸 내야 되는 거고요. 아까 말한 대로 2차 위반인 경우에는 한 달이니까 거기에다가 30만 원 곱하기 30일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2024년 4월 19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이 돼서 청소년한테 주류를 제공할 수 있는 주류를 제공하는 경우 행정처분의 기준이 대폭적으로 완화됐다. 그 다음에 이제 행정처분이 면제되는 사유로서 내가 청소년한테 신분증을 검사를 했는데 청소년이 그 위조되거나 아니면 도용된 신분증을 보여줬다거나 아니면 내가 신분증 확인을 못하게 폭행이나 협박을 했다거나 그러한 영상 CCTV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한다라고 하면 행정처분이 면제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청소년한테 주류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예전에는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이번에는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과징금으로 가름할 수 있다라고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식품위생법 식품 접객업자 보통은 이제 일반 음식점이나 뭐 이런 걸 하면서 이제 주류를 판매하는 그 업체에서 사장님들이 청소년인 줄 모르고 주류를 제공했을 때 발생하는 불이익에 관해서 지금 많이 대폭적으로 완화됐기 때문에 이제 적극적으로 나의 그 지금 받고 있는 처분 자체가 지금 그 개정된 시행 규칙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더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좀 더 구체적이거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저한테 연락을 주시거나 댓글 달아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차별화된 변호사 성정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